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들보 대선판 들여다보기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또 우려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강골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이미지를 변신을 하고 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정치판에 뛰어든지, 한 4개월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효과는 과연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대들보에서 마련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 대선판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들이 제2의 반기문 또는 제2의 고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고건 전 국무총리가 정치권 외에 장외에 있었죠. 장외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대선 도전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다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관료 사회와 정치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료 사회에서도 물론 어떤 경쟁이 있지만은 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쟁들, 정글 같은, 정글에서 적자 생존, 뭐 이런 그 경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다르죠.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어떤 그 정치판에 흡수되지 못하고 정치판에서 겉돌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자,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반기문, 제2의 고건 얘기가 윤석열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다. 관료의 한계,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윤석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이 정치판에도 상당히 이 적응을 빨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뭐 어떤 뭐 논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반기문이나 고건은 중도 포기를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원회를 조직을 했죠.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하루 만에 25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후원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만둘 수는 없는 거죠. 25억이란 이 돈을 모아준 유권자들을 생각했어도 그렇고, 만일 이렇게 해놓고 중대 포기하면은 먹튀, 이런 오명을 쓰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것은 논외의 이야기고, 자, 윤석열은 아직까지는 최소한 반기문이나 고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은 검사 윤석열, 여기서 아주 빠르게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 사례를 들어드릴 텐데, 이 사례를 보면은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30년 이상 했지만 어떤 정치인 못지않은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한다. 정치 기술이라고 할까? 이런 걸 발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자,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상당히 이 쟁점이죠.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입당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는, 또는 국민의힘을 아예 접수해버리는 그런 기세로 국민의힘 합류를 추진을 하고 하는, 자, 이 상당히 이 예상 밖의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원내 국회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당내의 주자만 그 지지할 수 있다, 캠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바로 다음 날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4명이나 포함시키는 캠프 진용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준석을 머쓱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준석과 그날 몇 시간 후에 치맥 회동을 하면서 서로 맥주를 한잔 하면서 뭐 입당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그 이준석은 마치 본인이 입당에 확약을 받았다는 듯이 또 언론에 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 바로 그 다음날 이준석이 윤석열이라고 꽃가마를 태우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가랑이 잡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예
당 안에서 윤석열이 당 안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친윤석열계 40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40명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들어와라, 입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꽃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준석이 꽃가마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예 40명의 국회의원, 전체 103명인데 그중에서 절반 가까운 40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꽃게를 만들어 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8월로 예상이 되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합류해도 이거는 그냥 이준석의 재촉에 의해서 입당하는 게 아닙니다. 입당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최재형 형식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 핸드폰으로 전자서명을 하면서 아주 점잖게 입당을 했는데 윤석열은 그냥 입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입성을 하는 것 같은, 개선문을 통해서 입성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당을 접수하는 것 같은, 자,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술이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들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이 아니라 접수할 듯한 기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최재형 전 원장과 좀 대비가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이 그동안은 윤석열의 대안, 플랜 B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왜 대안이냐, 나는 나다 하면서 국민의힘에 선제 입당을 했죠.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윤석열과 좀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이 최재형과는 차별화 또는 무시하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왜 내가 최재형과 같은 급이어야 돼? 이런 이야기인데, 한때 윤석열의 대안으로 통하던 최재형이 일찌감치 입당해서 당내 세력을 지금 확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에게 제안을 하나를 했습니다. 오늘 제안을 했는데 뭐냐면은 윤석열 한번 만나보자. 지금 본인은 국민의힘에 먼저 따리를 털어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말하는 자강론의 대상이 돼 있는데 장외에 있는 윤석열, 나하고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언론에 아예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서 윤석열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을 했죠. 윤석열 전 총장을 정권 교체의 도정에서, 그 길에서 함께 해야 할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 자, 최재형의 메시지입니다. 언론에 보낸. 윤석열은 나와 정치 파트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서 현재의 시국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우리 만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반응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변인, 새로 임명된 캠프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때가 되면 언제든 만나겠지만 지금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다. 나는 지금 민생 투어하면서 국민들 만나기 바쁘다. 자, 최재형 당신과 만날 시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은 윤석열에 비해서 그 지지율이 좀 뒤지고 있죠. 뒤지고 있는 최재형이 의도는 그거죠. 윤석열과 만나는 모습을 언론에 딱 공개를 하면서 범야권의 양강 후보, 이렇게 구축이 됐다. 이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윤석열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 전략을 간파를 한 겁니다. 간파를 해서 나는 1강이지 왜 2강이야? 2강의 양강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최재형의 제안을 거절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들었죠. 하나는 국민의힘 입당이 아니라 접수할 듯한 기세로 가는 것이 정치인 윤석열의 달라진 모습이고, 또 이 최재형을, 경쟁자 최재형을 아예 무시하거나 차별화하는 이 전략, 이것을 쓰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자, 부인 김건희 씨 사생활 문제,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죠. 시중에서 거의 술집에서 이야기할 때 막 하도록 떠오르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을 해버리죠. 그것은 건들면 건들수록 커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고 하는데 윤석열은 다릅니다. 정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윤석열이 이 메이저 언론과 또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 씨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우리 그 부인 김건희 씨는 이 석사 학위도 2개나 있고 공부하는데 바쁜데 무슨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면 대응을 했는데, 오늘도 한 가지가 불거졌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불거졌죠. 뭐냐면, 자, 김건희 씨가 검사 출신 유부남 양모 변호사와 동거를 했었다. 그것은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이 정대택 씨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동거를 했었다. 자, 그 동거를 했었다는 것을 오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그리고 경기신문이 뭐 합동 취재를 했다고 하면서, 그 유부남 검사 출신 양모 변호사의 노모, 구순 노모, 아흔이 넘은 노모를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구순 노모 입을 통해서 김건희 씨와 양모 검사, 당시 검사가 동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구순 노모의 입을 통해서 내 아들이 김건희 그 과거 이름을 대면서 와 동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이것은 너무 옳지도 않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대응을 피하는 게 정치인의 생리인데 해명하면 할수록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기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무시하지 않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무근이다. 내 아내 김건희 씨가 양모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츠하이머가 있는 94세의 노모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반응을 딴 것은 폐륜이다. 폐륜 취재다. 그리고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번 일뿐이 아니고 앞으로 이 처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옐로 저널리즘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차단하겠다. 상당히 이 정치인 윤석열의 이 기계를 보여주는,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바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자, 이렇게 하니 호응을 하듯이 양모 전 검사도 가족 명의로 오늘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는데 거기서 막 3명이나 가서 막 유도 질문을 하고 이래서 그런 답변을 받아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병환이 좀 깊어지는 것 같다. 걱정이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은 결국은 이 정면 돌파, 윤석열의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를 제가 3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거 외에도 윤석열이 좀 독해지고 정치인이 돼가고 있다, 정치화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검사로서 일은 했지만은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드루킹 사건, 김경수 유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몸통은 문재인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범 특검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하는 그런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강골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반칙과 특권에 대응을 해서 강골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이 상황을 강골검사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여론이 정치인으로 된 윤석열을 계속 지지할지, 그래서 대통령으로 만들지, 그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그렇게 송국근의 혼술은 생각을 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들보였습니다.